안녕하세요. 구례한의원 양재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머리 떨림이 심해지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보면은 머리 떨림을 본인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본인이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머리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환자한테 물어보면은 본인은 못 느낀대, 나는 전혀 못 느끼는데 나 머리 흔들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느끼는데 주변에서 몰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알고 나도 알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병이 심해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 요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주변에서 알 수 있는 상태예요. 떨림의 좌우 진폭이 100Hz 이상이 되어야 우리 뇌가 감지한다고 할 때, 처음은 대부분 0에서 80Hz 미만인 상태입니다. 빠르고 작은 진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떨림조차 알 수 없을 정도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진폭은 커지고 떨림의 지속 시간은 길어지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 떨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떨림은 이런 Y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적으로 발생하거나 X축을 기준으로 상하로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남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좌측으로 혹은 우측으로 한쪽으로만 떨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머리 떨림이 발생한 지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눕거나 엎드렸을 때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본인은 느끼지 못합니다. 베개의 천이 빳빳하면 머리가 움직일 때 슥슥 소리가 나게 되죠. 소리를 통해 본인의 머리 떨림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자들의 경우 머리가 길기 때문에 숙여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게 될 때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머리 떨림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제서야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머리를 흔드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죠. 보통 환자들이 이제 내가 머리를 흔드는구나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해. 첫 번째, 슬퍼하는 사람, 내가 머리를 흔드는구나, 슬퍼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강하게 부정을 해. 내가 머리를 왜 흔든다고 그래? 강하게 부정을 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슬퍼하는 사람들이 치료 효과가 더 빨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슬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금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치료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의원을 찾아 검색을 해. 검색을 해서 이 병이 뭔지, 머리 떨림, 채머리, 검색을 해.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즉각 대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저희 한의원을 이렇게 찾게 되면은 더 대박이겠죠, 그죠? 다른 병원에 이렇게 갔다가 오면은 시간이 늦어지는 거고, 저희 한의원에 바로 오게 되면은 정말 이 사람은 운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기 전에 빨리 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저희 한의원에 한 5, 6년 차가 보통 왜 많겠어요? 대부분 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갔다가 안 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이후에 우리 한의원 검색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는 한 1, 2년 차에 바로 왔어. 그러면은 그 환자는 대박인 겁니다. 빨리 왔으니까 빨리 치료가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상이 이제 좀 더 심해지는 거죠. 심해지면은 이제 그때는 본인이 스스로 떨림을 인식하는 단계가 옵니다. 평균적으로 발병 3, 4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본인이 느끼는 단계가 옵니다. 간혹 발병하자마자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머리 떨림은 발병 단계에서부터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온 젊은 머리 떨림 환자는 어제 파마할 때는 떨리지 않았는데 오늘 머리를 깎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 떨림과 젊은 사람들의 머리 떨림은 발병 양상이 다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떨림은 단계적으로 심해집니다. 3, 4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서야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많이 조급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머리를 왜 흔든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부정했던 사람들도 본인이 인식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병원 쇼핑이 시작됩니다. 의원급에서부터 대형병원, 대학병원 등 여러 군데 가서 MRI, PCT, 뇌파 검사 전부 다 받고 옵니다. 약도 신경안정제에서부터 고혈압, 공황장애, 간질, 파킨슨병 등의 약물들을 처방받아서 먹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떨림을 느끼지만 겉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다지 심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렇게 저 정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간혹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잊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와서 보톡스를 맞자고 합니다.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을 때는 아직도 머리 떨림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베개에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소리로 이를 인식하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머리 떨림이 공황장애처럼 급작스럽게 발병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발병 직후부터 본인이 느낍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슴과 속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어집니다. 뒷목이 뻣뻣해져 오고 심하면 손이 약간 저리거나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앞을 보거나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그때부터 머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나이 든 사람처럼 증상이 단계별로 진행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거죠. 이제 이 단계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주변 사람들도 아니까. 그런데 보통 요 정도 되면은 이제 병원에 가볼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조금 느끼기도 하고 혹은 증상이 좀 괜찮으면은 조금 못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때가 보면은 치료하기가 제일 좋은 단계예요. 앞서 1, 2년 차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본인이 못 느끼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내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강한 니즈가 없어. 가족들이 볼 때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집에서는 마음이 편안하니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3, 4년 차는 안 그래요. 3, 4년 차는 집에서도 보이고 본인도 느껴요. 그러면 본인도 이제 좀 조급해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도 하고 가족분들 중에서도 걱정을 해. 그런데 증상이 그다지 많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가 솔직히 치료하기가 제일 좋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늦어져서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 6년 차가 평균이라고. 3, 4년만 해도 앞서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을 때예요. 아주 좋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얼른 저희 한의원 오셔서 치료하시면 아주 빨리 이렇게 좋아지실 겁니다. 그 다음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심해지는 단계죠, 그죠? 이때는 본인이 떨림을 느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확연히 눈에 띄게 머리를 흔듭니다. 이 정도면 발병 5년에서 8년 정도가 해당됩니다. 본인이 머리 떨림을 인식하고 2, 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웬만한 병원에 가서 검사와 투약은 해본 경우가 많습니다. 심할 경우 보톡스도 몇 회씩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양방병원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 협심증이나 공황장애에 쓰는 베타 차단제를 처방하여 심박수를 낮춰줍니다. 80에서 100 이상의 심박수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0명 중 2, 3명 정도의 머리 떨림 환자들 중에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면 머리 떨림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뿐. 대다수의 머리 떨림 환자에게서 그 약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만으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베타 차단제가 공황장애나 협심증이 있어서 심박이 증가할 때 심박수를 낮춰주는 약이지 머리 떨림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거든요. 제가 머리 떨림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심장의 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장의 열이란 심장과 관련된 포괄적 증상을 제가 표현한 단어입니다. 자율신경의 실조로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발생해서 심장의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뒷목이 뻣뻣해지고 심할 경우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대개는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손이 저리거나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심장의 열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심박수의 증가는 심장의 열이 가진 여러 가지 증상 중 단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만 낮춰준다고 머리 떨림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떨림을 느끼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다 떨림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이 검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보통은 이렇게 양방병원 가서 MRI, PET, 뇌파감서 쭉쭉 다 해보고 옵니다. 병원에서 이런저런 약도 이렇게 다 먹어보고 와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약만 먹어보고 저희 한의원에 오면 좋아요. 아주 괜찮아. 그러면은 치료에도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권하고 싶은 거는 제발 보톡스만은 좀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보톡스를 이렇게 맞고 한의원에 오게 되면은 축이 좀 틀어져서 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Y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흔들고 그리고 X축을 기준으로 상하로 흔든다고요. 그런데 보톡스를 맞고 오면 이 Z축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좌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틀어져서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요. 상하가 아니고 이렇게 틀어져서 떨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치료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은 빠른 시기에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라도 절대 늦은 거 아닙니다. 저희 한의원에 얼른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아주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머리 떨림의 단계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는 이런 머리 떨림의 단계를 3가지로 단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